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습 닷새째 이란의 주요 목표물들이 사실상 초토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먼저 공격하려 해 미국 주도로 공습을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선제 공습 명분이 타당했는지 등을 놓고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군사 공격 상황에 자신감을 드러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란 공습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란을 제압해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란의 해군과 공군 능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That is coming along, as you see very well. They have no navy,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force,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detection, that's been knocked out. Their radar has been knocked ou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보유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국의 탄약 비축량은 사상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중상급 무기를 무제한 보유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최상급 무기보다 우수한 이 비축량만으로도 전쟁을 영원히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방공 요격 미사일 등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번 분쟁이 장기화하면 미국이 불리할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는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번 사태와 관련 없는 중립 성격의 주변국까지 공격해서 오히려 반이란 공조가 강화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습니다. 또 이란 공습과 관련한 최악의 상황이 뭐냐는 질문에는 폭사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언급하며 미국의 공격이 끝난 뒤 이전 사람만큼 나쁜 누군가가 이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을 향한 군사작전이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도 내놨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데 이란이 먼저 공격할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나서지 않았으면 이란이 선제 공격에 나섰을 거라며 그런 일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 were having negotiations with these lunatics, and it was my opinion that they were going to attack first. They were going to attack. If we didn't do it, they were going to attack first. I felt strongly about that. 일각에서 제기된 이스라엘의 끌려간 전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오히려 자신이 이스라엘의 손을 밀었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거란 임박한 위협이 있어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 뒤 루비오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 전원에게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한 브리핑에 나서는데요.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의회 승인 없는 전쟁 확대와 선제 공격 명분의 타당성, 전쟁의 정확한 목표 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리핑이 이뤄집니다. Wars without a clear objective do not stay small. They get bigger, they get bloodier, they get longer, they get more expensive. This is not a defensive war. This is not a necessary war. 여기에 더해 이란에 대한 공습이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나서야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대피를 촉구했고 어떤 수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쟁의 불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요르단에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중동 하늘길이 상당 부분 차단되면서 항공편 운항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이란 주요 도시의 군사 표적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테헤란 도심에 있는 이란 국영방송 건물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별도로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휘소 등을 타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인사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지금까지 이란 군함 11척을 파괴해
해군 전력을 완전히 약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나 외교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인접한 요르단에서도 연일 공습 경보가 울리고 전투기 편대가 굉음을 내며 비행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계속 사이렌이 울려갖고 너무 놀랐어요. 새벽에는 폭탄 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놀랐죠. 암만 국제공항에서도 무장한 보안군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며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곳곳에 하늘길이 막혀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서 입국장은 텅 비었습니다. 평소 여행객으로 붐비는 출국장 주변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요르단 당국이 현지 시간 2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영공을 폐쇄하면서 항공편은 더 제한됐습니다. I've been to Jordan, then I went to Syria, and then everything went upside down. I'm trying to go to Istanbul because the flights that are directly going to like Europe are all cancelled. Usually we have more traffic than these days. Yesterday there are nothing here, like no one here. 세계 최대 허브 공항으로 꼽히는 두바이 국제공항의 운영도 여전히 큰 차질을 빚으면서 항공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공군 기지가 이란산 드론의 공격을 받자 유럽 주요국들이 지중해 방공망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 더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키프로스 기지 방어를 위해 첨단 구축함을 파견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도 드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키프로스에 방공 시스템을 급파하기로 했다고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 20여 명이 육로를 이용해 무사히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110여 명이 육로를 통해 이집트로 이동하는 등 중동 지역 우리 국민의 대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 가운데 23명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그제 오전 현지 우리 대사관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이란을 출발했습니다. 이동 거리가 길어 중간에 하루를 묵은 뒤 어제 저녁에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현지 공관 직원과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란 여자 배구 대표팀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 메스 라프산잔 소속 이기재 선수도 버스를 타고 이란을 빠져나왔습니다. 입국 수속을 무사히 마친 이들은 투르크메니스탄 수도로 이동해 개별적으로 한국 또는 제3국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우리 국민 110여 명이 육로를 통해 인접국인 이집트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또 바레인과 이라크에서도 각각 2명이 현지 공관 도움으로 인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항 폐쇄로 발이 묶인 중동 지역 단기 체류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송기 투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단기 체류객에 대한 귀국 안내와 영사 지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수송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 요청이 오면 즉시 군 수송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치권도 미국과 이란의 군사 분쟁 진척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 충격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곤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키를 잡고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불안 확산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와 실물 경제, 증시가 일부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란발 중동 사태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나 근본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듯 실무진 차원의 긴급 당정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중동 지역 13개 나라에 체류 중인 국민은 2만 1,000여 명,
이 가운데 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교민은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확보 대책에 집중하고 동시에 원유라든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상황 변동에 대해서 집중해서 상황 관리를 하기로. 국민의힘도 중동 정세가 급속히 불안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에너지 수급 점검, 물가 안정 대책, 수출기업 금융 지원, 환율 대응까지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원유의 비상 수송로 개척 전략과 대체 공급선 다변화 등 경제의 토대를 다질 전략이 하루빨리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안보 정책,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올바른 정세인식과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중동발 충격 같은 대외 돌발 변수 상황에선 여야가 내탁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국익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토부가 해외 건설협회 및 중동 지역 진출 기업과 함께 중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현지 진출 기업의 이상 유무와 안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안전 조치에 피해 접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한국 근로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관계부처와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협회 기업 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별 대피 방안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반격하면서 국제 유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은 한때 심리적 지지선인 1,500선을 넘어섰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입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유가에 이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달러와 가치가 급등하면서 달러 원 환율이 한때 심리적 지지선인 1,5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장에서 달러 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 전장 종가 대비 46원 급등한 1,485.7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고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이 달러 강세, 원화 약세를 촉발하면서 달러 원 환율은 한때 1,506.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장중 1,500원을 넘어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입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충격이 확산해 안전자산인 달러와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99.685까지 오르며 전장 대비 0.9% 이상 올랐습니다. 2거래일 연속 달러화 강세에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국제 금값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5,121달러로 전장 대비 3.5% 이상 급락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전장 대비 4% 이상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4% 이상 오른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유가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의 걸프만을 통과하는 모든 해상무역, 특히 에너지 자원의 금융 안보를 위해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위험 보험과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든 해운사에 적용될 것이고 필요한 경우 미국 해군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대한 호송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f we have a little high oil prices for a little while, but as soon as this ends, those prices are going to drop, I believe, lower than even before.
뉴욕 증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혼주세를 보였던 전날과 달리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대형주 위주의 S&P 50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왜 그런지 경제 전문가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시죠. It is the first time that the strait is believed to be fully closed. We're set to be in an era of fresh energy volatility, and it's adding fresh pain for households and companies around the world. 앞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침몰시키고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수출되지 못하게 막아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게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세계 5위의 산유국인 이라크 정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유전인 루마일라의 원유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또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며칠 내로 하루 석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 이상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뉴욕 증시의 낙폭은 줄어들었지만 전쟁 장기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투자 자문사인 바이털 널리지는 이란이 향후 수주 동안 주요 경제와 에너지 인프라를 노린 장기적 보복 대응을 실행해 혼란을 조성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동발 악재에 고공행진하던 코스피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매에 7% 급락하며 6천선이 무너졌고 한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사흘 연휴 동안 중동발 충격을 비켜갔던 코스피는 장을 시작하자마자 1% 넘게 밀렸습니다.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단을 받치는 듯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거세지면서 3거래일 만에 6천선을 내줬습니다. 한때 선물 지수가 5% 급락하면서 자동 매도 주문을 멈추는 사이드카도 한 달 만에 다시 발동됐습니다. 장 후반 내림폭은 더욱 커졌고 코스피는 7% 하락한 5,7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5조 원 넘는 투매에 코스피는 하루 만에 450포인트 빠지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위협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방산과 정유주는 신고가를 기록한 반면 항공, 철강 종목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가 무너지는 등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도 종목도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이란과의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라는 그런 매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쏟아진 거예요. 코스닥 지수는 잠깐 반등했다가 5% 가까이 떨어진 11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다른 주요 증시보다 코스피 하락폭이 더 컸는데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과 대외 악재 영향이 한꺼번에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 유가가 치솟으며 이란 사태 영향이 단기 조정에 그칠 거란 낙관론도 약해졌습니다. 전쟁 양상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야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 급등폭이 계속 커지면 주가 조정도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원달러 환율도 26원 넘게 뛰어오른 1,46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에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몇 달 뒤 식품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하면 식탁 물가가 연쇄적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가 상승이 단순히 기름값 인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운송 비용 등이 모두 오르면서 농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자극합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비닐하우스 난방에 쓰이는 면세유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 비용이 상승합니다.
농산물 가격의 49%가 유통비라 운송비 상승이 신선식품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 공장의 연료 비용 부담이 커지고 포장재 원가도 상승합니다. 페트병과 비닐 포장재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유가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1에서 0.2%포인트 오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2달러를 유지할 경우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6%포인트 더 오르고 한국 경제 성장률이 0.4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가 상승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시차를 걸린다는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차의 근본 원인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원유가는 이미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도 불가피합니다. 곡물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원유와 석유 제품 208일분을 비축해 수급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지만 유가 급등이 계속되면 중동발 충격이 밥상 물가까지 번질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공천원금 1억 원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불구속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온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신 거 맞습니까?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기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보다 먼저 법정에 출석한 전 서울시의원 김경 씨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자수서도 제출하셨었는데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을까요? 1억 원은 공천의 대가가 맞습니까? 이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 의원 측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게 맞습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강 의원은 현역 의원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김 씨는 자수서를 내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의원의 경우 압수수색에 대비해 집을 깨끗이 청소해두었고 김 씨는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정황 등이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강 의원 측이 먼저 돈을 요구해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김 씨 주장과 쇼핑백에 돈이 든 걸 뒤늦게 알고 돌려주었다는 강 의원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영장 신청 26일 만에 경찰이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김 씨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추가 조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강 의원의 금품 수수를 눈감아줬다는 등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역시 힘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강 의원과 김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다 검찰에 송치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김병기 의원에게 정치연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전 동작구 의원 전모 씨가 현금 1,000만 원을 신문지에 써서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원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전 동작구 의원 전 씨와 이지희 구의원을 동시에 소환해 2시간가량 대질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조사에서 전 씨는 지난 2020년 3월 이 구의원에게 돈을 요구받고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신문지에 싼 현금 500만 원 두 묶음을 차에 타고 있던 이 구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석 달 뒤 김병기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이 구의원을 만나 빌린 돈을 잘 썼다는 말을 들었고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파로 꼽히는 최민희 의원이 친명계 커뮤니티에서 강제 퇴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했다는 이유로 친한계 인사들이 무더기 제소됐습니다. 여야 당내 상황은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출국길. 문체부 산하 KTV 유튜브 영상에는 배웅 나온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악수 장면이 없습니다. 진짜 악수를 안 했나? 싶어서 제가 다시 봤거든요. 이메진 팀에 문의해봐야 되겠네. 왜 무삭제를 하고 그 부분 삭제했는지. 방송사 취재진이 포착한 화면에는 둘의 악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정 대표를 겨냥한 의도적 편집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런 일에 대표실이 나서기 어려울 테니 의원실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딴지일보 게시판에 쓴 겁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의 팬카페 제명인의 말은 고작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고 대통령님 영상 기록 채널을 조사하겠다는 과방위원장 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찬반 투표까지 벌여 최 의원을 강제 퇴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이상윤 최고위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강태우 최 의원은 KTV 영상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촬영팀 동선 때문에 악수 장면을 놓쳤다는데 인원을 늘리도록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명인의 말 강퇴는 이재명 정부 성공 과정의 해프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친한계가 화두입니다. 지난주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동행해 정치적 새몰이를 했다면서 배현진 의원 등 8명에 대해 중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겁니다. 원외 당권파 인사들은 제명된 무소속 인사의 선거운동을 돕는 건 해당 행위고 특히 필리버스터와 당사 압수수색이 벌어지던 시간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져 당내 호응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에 진종호 의원은 반드시 제소하라면서 한 전 대표의 부산 일정에도 함께하겠다고 예고했고 한 전 대표는 대구 방문은 해당 행위가 아닌 장 대표에만 해로운 해장 행위라고 일축했습니다. 해장 행위 아닐까요? 해당 행위? 해장 행위 같은데. 네. 장동혁 대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여야는 민심을 겨냥하는 동시에 당내 진영 간에도 선명성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수교 77주년을 맞은 어제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조선과 원전, 공급망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 간 과학기술 공조를 인공지능과 차세대 통신 인프라 등 분야로 넓히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우리 방산기업이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약정 한 건도 맺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 첫 일정으로 마닐라 영웅묘진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 용사와 후손들을 만납니다. 이어 오후에는 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양국 간 협력을 이끌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는 필리핀 현지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창 간담회를 연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이란 사태와 관련해 오늘도 정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이어갑니다. 정부는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 충격이 확산하지 않도록 상황이 진정세를 보일 때까지 매일 합동회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가데이처처가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력 수출 산업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업은 부진을 이어가고 있고 재화 소비도 기대만큼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 경제에 변화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주요 식품업체와 만납니다. 최근 밀가루, 설탕, 제빵 업체들이 정부 압박에 제품 가격을 내렸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라면과 과자 등 주요 가공식품 업체들에게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빗썸 비트코인 5지급 사태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합니다. 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주요 내용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반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1심 선고 한 달 반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가 심리를 맡은 첫 사건인데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첫 공판을 비롯한 모든 공판기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돼 일반에 공개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 중계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든 뒤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는데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며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므로 대통령 관저 진입 저지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튿날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혐의 항소심에 대해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검 구형보다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달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약물 공급 경로와 공범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를 몰다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약물 운전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프로포폴반 투약한 거 맞나요? 사고 직후 A씨 차량에서 다량의 프로포폴이 발견되면서 퓨처에 대한 의문이 커진 상황. A씨는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인 걸로 파악됐는데 그제 A씨에게 약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자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약물을 건넨 경위와 양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 업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번 사고가 A씨가 업무상 관계를 맺어온 병원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약물 투약뿐 아니라 유통에도 가담한 건 아닌지 공범은 더 없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A씨 차량에 부딪힌 차량 주인들의 신고도 잇따르면서 경찰은 A씨에게 약물 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더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단 수술을 한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신모 씨, 산모 권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 원을, 심 씨와 권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권 씨는 태아가 수술 이후 숨졌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씨 측은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죄를 저질러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선처를 구했고 권 씨는 자신도 제도적 공백 속에서 한 명의 피해자가 된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순직 경찰관 사망 경위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논란이 된 예능 프로그램이 해당 방영분을 삭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경찰이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디즈니 플러스 예능 운명전쟁 49 제작사에 해당 방영분 삭제 편집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고 제작사가 지난달 27일 경찰청 요구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작사 측의 약속 이행 여부를 주시하며 민형사상 대응 여부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청라동 인도에 주차돼 있던 지게차가 움직여 2살 여야를 덮치면서 여야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직원 40여 명을 태운 통근버스가 도로 구조물과 부딪혀 22명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입니다. 인도에 앉은 소방대원들이 구조 장비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는 119 구급차가 환자 이송을 기다립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인천 청라동 인도에 주차돼 있던 지게차가 움직이면서 근처에 있던 2살 여아를 덮쳤습니다. 지게차에 아이가 깔려있다라는 신고로 들어왔고요. 현장 도착했을 때는 깔려있진 않고 탈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되어 있고. 크게 다친 여아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게차를 인도에 세워둔 경위 등 지게차 소유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리창이 모두 깨진 버스가 세워져 있고 그 앞으로 구급차들이 보입니다. 경기 안성시 대덕면에서 통근버스가 도로 구조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40여 명 중 2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 음성군에서는 휴대전화 필름 제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직원 3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공장 건물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공장 창고 건물에 석유류 위험 물질이 대량 보관돼 있어 군청에서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까지 보냈지만 다행히 불이 옮겨 붙지 않았습니다. 서울 공항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주택 옥상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옥상에 있던 창고가 모두 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달부터 대구와 대전, 광주에도 파산과 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권역별 광역시마다 확대되면서 고물가 속 채무자들의 골든타임 확보가 기대됩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해온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지역 경제 침체로 지난해 이곳에 접수된 법인 회생 사건은 1년 전보다 19% 급증했고 개인 회생도 10%나 늘어 12,000건을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지방법원 민사부가 다른 건과 함께 처리하다 보니 결정까지 평균 460일이 넘게 걸려 불편이 컸습니다.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개시 결정이라는 게 나거든요. 근데 대구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채무자들이 너무 힘들어했죠.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회생과 파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구 회생법원이 개원했습니다. 한계에 내몰린 상황에서 늦어진 법 절차에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잃게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관련 사건 경력이 많은 전담 판사 9명이 배치돼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한 곳에서 심리합니다. 우선 지방법원에 새 들어 살지만 내년 9월부터는 새 청사로 이전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산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고 최소 근무 기간도 3년, 4년 이렇게 됩니다. 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처리 기준도 아주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문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회생법원이 문을 연 건 대구와 광주, 대전 등 광역시 3곳입니다. 대법원은 권역별로 들어선 회생법원이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채무 문제를 겪는 비수도권 기업과 개인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달부터 1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무상교육 보육료로 4,703억 원이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 보육이 4, 5세로 확대돼 대상이 50만 3천여 명으로 늘고 지원 예산도 지난해의 3.6배로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교육 보육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내던 유치원비나 어린이집 경비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혼자 없으게 멀리까지 오셨어요? 혼자 없으게 아침 비행기로 왔어요. 아침 비행기. 지금 6시 빨리 파셔야 된다니까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돼요. 예. 아 이거 다 주택자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거. 무섭긴 하겠다. 끝나고 우리 같이 대통령 발언은 바를게요. 대통령 발언은 바를게요. 고기도 비싼데 어떻게 ETF 하시나? 당연하지. ETF 하시지. 안 하면 바보야. 국민의힘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자택까지 내놓으며 부동산 가격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값이 오르고 투기가 성공해야 만족하는 것입니까? 특히 장동혁 대표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내 집도 처분하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행하실 것입니까? 제가 전국에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유튜버가 있어요. 저 괴롭히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도 쫓아와가지고 계속 저보고 집 팔으라고 지금 막 뭐라고 하고 계신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께서 제 거하고 집 바꾸자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바꿀 마음이 있다고. 제 집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팔도 못하고 어떻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빨리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장 대표는 현재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의 차례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답하십시오. 이미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한 채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고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매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했습니까? 오늘도 그 일교차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도로 아침 공기는 다소 차가운데요.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며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고 낮 동안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종일 흐리겠고 서쪽은 맑겠지만 현재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밤부터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무척 탁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4도, 대구 4.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 13도, 부산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 중서부를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주말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